자, 이제 개념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조그만한 책의 페이지 수로는 자, 41쪽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게 여러분 뭐 어렵진 않은데 개념상으로 단어가 조금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일단은 먼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는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야, 공유결합을 했어. 그러면 공유결합 한 다음에 공유전자쌍을 그냥 공동구역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 욕심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HF 제일 예를 많이 듭니다. 수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플루오린은 7개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수소는 수소대로 자 공유결합 만족한 상황이고요. 플루오린은 플루오린대로 만족한 상황인데 여기 공유 전자 쌍을 플루오린도 자기 쪽으로 발음다네 이렇게 당겨 오려고 하는 거고 수소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 힘을 뭐라 부른다고? 전기 음성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결론을 뭐 미리 얘기를 했죠. 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18쪽 제외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공유결합 안 하니까 18쪽은. 그래서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그 전기 음성도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단순하게 세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쉽죠. 쉬운 건데 얘를 폴링이라는 나쁜 과학자가 아예 수치를 정해버렸어. 아예 숫자 값을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쟤는 얼마야, 넌 2,000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울 수 있겠죠? 그 전기 음성도 값까지. 진짜? 외울 수 있어? 이게 규칙이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한 칸마다 뭐 1 증가해 이런 게 아니고 다 달라. 그럼 다 외울 수 있어? 나 외우면 나는 너 지금 이따가 너 외우고 시험 보고 가. 그래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외우는데 실제로 외우는 거는 한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외워지는 건 한 8개, 9개까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먼저 수소, 그 다음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온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트륨 정도까지만 우리가 예를 들 건데, 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 음성도 값을 얼마로 지정을 했냐면,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세다는 얘기는 플루오린이 제일 세다는 얘기 맞아? 그래서 플루오린을 얼마로 둘 거냐면 4.0이라고 둘 거야. 오케이? 다시요. 플루오린은 4.0으로 둔다. 그리고 나서 2주기에서는 얼마씩 감소하냐면 0.5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얘가 0.5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4.0, 3.5, 3.0 이런 식으로 해서 리튬은 그러면 1.0입니다. 이렇게 2주기는 한 방에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루오린 하나만 딱 우리가 외우면 알고 있으면 딱 2주기는 끝나. 알았죠? 자, 그 다음. 자, 위로 올라가면 전기 음성도 세진다 그랬어. 그러면 리튬보다 전기 음성도가 수소가 더 센데 수소가 얼마냐면 2.1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리튬보다 나트륨은 아래쪽으로 올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얘가 0.9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X, Y, Z, 뭐 A, B, C 나올 때 이 전기 음성도 값이 만약에 뭐 나오게 되면 이건 그거야 하고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다른 원자인데 전기 음성도가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 알았냐? 왜냐면 유효액자나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 음성도는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치? 그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고 봐봐.
얘는 최대한 간략하게 소수점 한 자리로만 표시를 됐는데 원래 폴링은 소수점 뭐 세 자리인가? 까지 다 원래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 만약에 뭐 3.0241 막 이러면 그럼 귀찮잖아. 그래서 경향을 배우는 거고 대략적인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플루오린하고 공유결합을 했지만 플루오린의 파워가 세요. 그래서 플루오린의 수소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야. 그림 이해되니?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거의 이쪽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 자, 쳐서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놈의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자, 전기 음성도 말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쌍극자라는 걸 할 거야. 우리 책으로는 순서 좀 바꿔서 42페이지에 있는 내용 할 겁니다. 자, 쌍극자. 쌤이 지금 방금 얘기했어.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자, HF 얘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자, 정 가운데의 전자가 공유되는 게 아니고 플루오린 쪽으로 약간 치우친다며. 보세요. 플루오린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건 맞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소가 전자 하나를 잃은 효과를 말 이상하다. 잃은 효과를 잠깐만. 갑자기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 때는 전화가 오면 오케이. 잘 나오고 있구나. 다시요. 그렇죠? 자,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이따가 칩시다. 그러면 수소가 플루오린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생겨. 그러면 수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약간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플루오린은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쌍극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불러. 말 표현 이해돼? 뭐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 쌍극, 양극에 다른 전하가 배치됩니다. 이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니네한테 이제 어려운 단어가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면 쌍극자 자, 모멘트라는 게 나옵니다. 뭐 요거 하기 전에 요 부분적인 전하를 보통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아니, 그림을 한번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 물음표 하지 마시고 이게 부분적인 하지마. 자,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는 기호인데 나 뭐 그리겠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를 델타, 그렇죠?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어 그냥. 자, 쌍극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쌍극자가 존재한다. 요렇게 가는데 자, 문제가 있어. 자, 어떤 문제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시우야, 우리 물리에서 모멘트가 뭔 뜻이냐? MV 그러니까 모멘트가 뭐냐니까? 뭔 뜻이야? 운동량이요. 모멘트가 운동량이야? 뭐 갑자기 몸의 톤인가? 우리가 자 물리에서 우리가 모멘트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물리 안 듣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모멘트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합력 같은 거 생각하세요. 알았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정도 합력을 할 줄 알잖아.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쪽으로 만약에 10N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합력 얼마냐? 뭐 0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죠. 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중학교 나왔잖아. 안 나왔어? 안 나왔나 봐요. 정말 까지.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어떤 물체에 이쪽으로 똑같은 힘이 120도로 작동하면 시우의 합력 얼마냐?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뭐야. 중학교를
이 중학교 때 안 배운다고? 야, 우리 이런 거 안 배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평행사배 이런 거 뭐 안 배웠나? 그래, 이게 우리가 이걸 좀 멋있게 벡터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고 안 하고 삼켜라고 하시면 아무튼 자 그래서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왜? 시우는 지금 저게 무슨 드립인가라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별 드립은 아니고요. 간단한 드립 치자면 이런 거지. 재미없는 드립. 자, 아무튼 그래서 쌍자 모멘트는 우리가 보통 기호로 쓸 때는 뮤라고 왜 이렇게 못 쓰냐? 뮤라고 표시하고 원래 공식처럼 해서 뮤는 QR 막 이런 게 있어. 하지 마시고 그냥 쌍자 모멘트는 그냥 합력 같은 건가 보다. 그래서 표현이 쌍자 모멘트의 합 뭐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쌤이 CO2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O2. 그러면 간다. 탄소랑 산소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센 건 산소야. 그치? 그러면 산소 쪽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길 거예요. 맞냐? 그런데 얘네 전체로 봤을 때는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조금 이동했어. 전자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조금 이동했다고 칠게요. 얘도 원래 전자가 공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분적인 전하를 띱니다 라고 하려고 봤더니 전체로 봤을 땐 또 골고루 퍼져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야. 얘는 확실하게 전자의 치우침이 생겼어.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친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쌍극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쌤이 그냥 합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렇게 표시가 돼. 이거 왜 배우냐? 지금부터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H2, O2, 자 N2 이렇게 한번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 산소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자 공유결합을 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지. 왜? 다시요. 똑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해.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하는 거니까 힘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럼 전자 치우침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은 쌍극자가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얘네의 합력은 얼마가 될까? 0이에요. 이렇게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멋있게 뭐라 부를 거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좀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문제 풀 때는 되게 툭툭툭 하고 넘어가요. 걱정 마. 그렇죠? 뜻만 좀 기억할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왜 무극성일까?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극성이 되는 거야. 그 무극성의 반대는 뭘까? 극성. 그 극성이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HF, 그렇지? 그래서 뭐 CH4, 뭐 CO2 원래 이런 거는 다른 원자끼리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뭐라 부를 거냐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 포인트가 내가 여러 개가 한 3, 4개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전기 음성도의 의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쌍극자가 아니라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의 뜻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복잡하면 선생님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같은 원자끼리 하면 되나요? 네. 그럼 다른 원자끼리 하면요?
그럼 뭐야?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H2O2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구조식을. 그럼 얘는 산소 원자 2개랑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공유 결합이거든. 그러면 같은 원자끼리는 무슨 결합한다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 다른 원자끼리는 뭐 한다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같은 원자끼리는 무극성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꼭 쓰셔야 돼. 왜냐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음 여기는 무슨 결합한다고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지? 잠깐만 내가 아까 까먹었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에 어디까지 나오냐 조금 애매하지만 자 우리 요거 하나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혹시 자 얘들아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자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니네가 그냥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금속들은 공유 결합의 성질이 1도 없을까? 있어? 다시요. 금속 원소들은 공유 결합하려는 성질이 진짜 1도 없을까? 아니야. 야, 금속 원소도 병신이 아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거슬리긴 하지만 주기는 싫어요. 또 막말로 주머니에 짤짤이가 좀 있어. 요새는 짤짤 안 부르고 뭐라 부르냐? 동전. 요새 아니라 정상적인 언어죠? 언어 왜 이래? 자, 동전이 있어. 근데 걷는데 짤랑짤랑 소리가 나. 귀찮든 버리냐? 500원짜리. 그거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 10원짜리면 버릴 수도 있겠지. 야, 요새 10원짜리 버리는 게 나 많이 봤어. 가끔 학원에 보면 애들이 그냥 그 책상에다가 100원짜리 뭐 두세 개 그냥 버리고 가는 애 많이 봤어, 나. 심지어는 거기다 본드 붙여가지고 책상에 붙이는 또래도 봤어요. 아무튼 금속 원소들도 원래는 전자를 뺏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 공유를 하고 싶은데 공유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는데 그죠? 이게 니네가 물어봐야지. 선생님,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의 힘이라며. 그럼 여기 리튬, 나트륨은 원래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내가 설명을 해놨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니네뿐만이 아니에요. 전국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바로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기 음성도 자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살표를 우리가 자 직선좌표를 잠깐만 그리자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무슨 결합한다고? 지금 방금 배웠잖아. 전기 음수 차이가 0이다. 그럼 0이 되려면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했다 요 뜻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결합한다고? 무극성 자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 0이 아니면 무슨 결합한다고? 아이 진짜 너무하네. 다시 같은 원자끼리 하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무슨 결합한다고? 무극성 공유 결합하는 거고, 다른 원자끼리 하게 되면 전기 음성 차이가 0이 아니니까 무슨 결합한다고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럼 금속 원소까지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이온 결합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결론. 금속도 공유 결합을 하고 싶은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자를 아예 뺏겨버리는 이온 결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일단은 얼마냐면 1.7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전기 음성 차이가 0이다.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1.7 미만 0보다 크게 되면 걔는 무슨 결합한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1.7 이상이면 무슨 결합하게 된다? 아예 전자를 뺏기니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보통 책에선 요걸 안 배우냐면 보세요. HF 봐봐. 수소 아까 전기음도 얼마였어? 2.1이었죠? 플로린 얼마냐? 4.0이야. 얘네 둘 차이를 이미 얼마야? 1.9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결합해야 돼? 이온 결합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결합하는데? 공유 결합하거든요.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보면 자꾸 요 단어가 언급이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니네는 문제 풀 때 그냥 금속, 비금속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이면 무조건 공유 결합,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쉽게 빨리 푸는 지름길, 지름길. 알았나? 자, 마지막 포인트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려왔냐면, 얘를 선생님 다 나오고 있냐? 카메라?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H2, O2, N2,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뭐 HF, 뭐 H2O,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뭐 얘기할 거냐면 CO2, 오케이? CH4, 그 다음 뭐 BF3. 잘 봐. 지금 얘네 세 개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애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애고요. 내가 밑에 쓴 세 개 얘는 지금 무슨 결합하는 애냐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애인데, 잘 보시면 전자의 치우침이 한다 골고루 퍼져가면서 합력이 0이 되는 거 이해되니? 얘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만약에 전자를 땡긴다 쳤을 때 똑같은 원자들이 땡기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똑같이 생기면서 합력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봐봐.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오케이? 모멘트의 합이 0인 애와 0이 아닌 애로 나눌 거고요. 자, 이거 지금 구분되냐? 좀 달라.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극성 공유결합이냐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했더니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간다.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극성 분자. 아이씨 미안. 미친놈. 다시 칸이 좁아서 내가 좀 다시 쓸게요. 다시 한번. 이게 다시요.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은 합력이, 자, 봅시다. 자, 합력이 0이고요. 밑에 있는 애는 합력이 0이, 오른쪽에 있는 합력이 0이 아니야. 그래서 합력이 0인 애들은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거고, 자,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분자는 같은 말, 다른 말? 완전 다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무극성 공유라고 풀네임을 부르라고 한 거야. 자,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자, 합력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 얘네는 일반적으로 좀 대칭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는 대칭 구조를 많이 따라요. 근데 얘네는 약간, 자, 비대칭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성 분자들은요, 한다 비대칭이 생기면 쌍극자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해. 그러다 보니 분자와 분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지.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야 약하다야? 다시요. 이런 극성 분자 애들은 쌍극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분자 내에서도 예를 들어 봐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발음 이상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가까이 가면 플러스랑 밀리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면서 가까이 잡아당기는 힘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다. 분자 간 인력이 큽니다. 그럼 분자 간 인력이 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다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H2O2, N2, CO2, CH4 다 대부분 다 기체예요. 근데 H2O, NA, 물론 이제 기체도 있지만 이런 데 잘 보시면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다 이 뜻이에요. 알았니? 말 이해돼? 왜 녹는 점, 끓는 점 높은지 이해되겠냐? 그 다음 이런 애들은 자, 물 분자 자체가 여러분 극성이에요. 다시요.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자, 산소하고 수소 중에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세죠? 그러면 공유결합 할 때 전자가 이쪽으로 좀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쌍극자 때문에 쌍극자를 띤 물질을 잘 포용할 수가 있어. 즉 물이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게 되는 특징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물 자체에 전체로 봤을 때는 중성 입자예요. 근데 걔를 확대해서 보시면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또 잡아당 힘 생길 거 아니냐? 그럼 물 속에 얘네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극성 분자는 극성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자 용해된다 라고 하시면 돼. 알겠냐? 자, 니네 그 사인펜 중에서 수성 사인펜이 있고 유성 사인펜이 있잖아. 그 수성 사인펜은 물에 녹죠? 그러면 다 극성 물질이야. 근데 유성 사인펜은 물에도 안 지워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유성 사인펜 뭘로 지워요? 기름으로 지워, 기름으로. 그래서 봐봐. 수성은 물에 녹여. 그러면 극성끼리 녹이게 되는 거고, 말 이해되죠? 유성은 물에 안 녹아. 그럼 무극성이야. 근데 무극성은 또 기름에 녹을 수 있어. 그럼 무극성끼리 서로 녹일 수 있는 거야. 말 표현 이해돼요? 극성은 극성끼리 녹이는 거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이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전기를 띤 물체가 가까이 가면 그거에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해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물이야, 물. 방금 틀린 나왔어. sorry. 자, 물인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갔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끌려온다. 이렇게 끌려오는 거야. 알았냐? 요 마이너스랑 물 분자에 어디가 반응하는 거야? 플러스 부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니?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요, 요 밑에다가 만약에 그 플러스 또 물질을 갖고 오면 그때는 그럼 반대로 도망가나요? 아니, 그때도 똑같이 그냥 끌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질을 가까이 가면 플러스가 땡겨오는 건 맞는데 반대로 플러스 되면 얘네가 돌아서 끌려오는 거야.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 분자를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 쪽으로는 플러스 부분이 끌려오는 거고 플러스 부분으로는 마이너스 부분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휙 돌아가면서 끌려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내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유결합을 머릿속에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결합을 한 다음에 이 공유전자 쌍을 내가 잡아당기네 안 당기네를 숫자로 표시한 거를 우리가 전기음성도였고 이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는 거고 그 전자의 치우침도 골고루 되느냐 골고루 안 되느냐로 쌍극자 혹은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같은 원자끼리 공유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 다른 원자끼리 하게 되면 극성 공유결합. 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이게 있었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안 녹는다 그랬죠? 근데 보시면 녹는 애도 많잖아. 그래서 니네가 다음 주에 분자 구조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 분자 구조를 배우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지만 현아야, 공유결합을 하지만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물에 안 녹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냐? 절대 내용이 막 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됐니? 됐어요? 자, 우리 책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하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우리 조그만 책 볼게요. 자, 우리 조그만 책 보고 있냐? 잘 나오네.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필기를 했네. 자, 41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 자,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가 공유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낸 걸 전기 음성도. 누가 만들어냈냐면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거기 표에 보시면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딱 요 정도만, 한 9개 정도만 외우시면 완전 땡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는 걸 극성 공유결합. 그럼 전자의 치우침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쌍극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같아. 즉, 같은 원자야. 전자의 치우침이 안 생깁니다. 다음 쪽. 그래서 42쪽에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이 전자의 치우침이 생긴 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고, 그거를 수치로 표현한 거를 쌍극자 모멘트, 큰 의미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크기 구하는 방식, 그게 m이 아니라 뮤예요. 뮤는 QR이라고 되어 있죠. 전하량 곱하기 거리. 알겠냐?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자,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플러스가 되고 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자, 이원자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합력이 0이므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될 거고. 알겠냐? 자, 원자가 다를 때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또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놓고는 선생님이 순서 바꿔서 45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 거야. 그래서 이원자 분자, 그다음에 원자가 여러 개인 애들, 이제 우리가 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랑 그다음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 드렸고요. 마지막 46쪽. 자, 폈니? 자, 46조. 자,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극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누가 물어봤는데, 얘들아, 봐봐.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 중에서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아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항상 이온 결합이 끓는 점이 높은 거니? 다시 물어볼게. 서울대면 항상 연대보다 입결이 높아? 과마다 다르지. 서울대 하위과랑 연대 상위과, 연대도 높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끓는 점, 녹는 점이 제일 낮은 거랑 공유결합 중에, 금속결합 중에서 제일 높은 거 비교하면 더 높을 수도 있어.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거기 이제 맨 밑에 전기 성질. 자,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서 반응하고요. 전기에 반응하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이게 다예요. 자, 마지막.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내용이 이게 단데, 여기 있는 문제는, 독자적인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와. 다 뭐랑 섞일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섞이는 거야. 이온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성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거지, 독자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알겠어. 오케이. 나머지 좀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정리.